코인 왕자입니다. 자,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중요하죠. 자, 일단 오늘의 이슈를 좀 보게 되면은, 자, SEC 제소가 악재다. 뭐, 요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 진짜 악재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짜잘짜잘한 거 말고, 진짜 슈퍼급 대형 악재들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좀 보고, 자, 비트코인 초긴장 상태인데,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번에 그 법정 다툼이 좀 있었죠. 바이낸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간에서 뭐 이렇게 우리 조금 이렇게 한 발 좀 물러나자 해가지고 한 발씩 다 물러났다. 결과적으로는 팩트는 SEC 측에서 뭐다 정확한 정보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어 아니야 그걸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중간에서 좀 협의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악재빨로 지금 나와서 비트코인 시장을 안 좋게 좀 보는 거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악재라고 한다면은 아직 규정이 없는 이런 시장 속에서 있는 게 뭐 경기 침체, 그죠? 이것도 악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플러스 뭐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되는 거, 올라오면 저것도 악재예요.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이거 아직 없잖아요. 그죠? 요거 일단 악재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해킹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부분 코인 시장에 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뭐 코인들이 또 좋아지는 애들이 있고 안 좋아지는 애들이 있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투기성 요런 걸로 시장에 대한 악재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봐요. 요런 거는 이제 수시로 나오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동안에 컸었던 대형 악재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그 국내 거래소에서는 차트로 분석이 안 돼요. 이게 큰 진짜 대형 악재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게 2018년도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2018년도 그 정도 거의 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력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대형 악재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중국하고 일본에서 발생됐었죠. 대형 악재, 슈퍼급 악재였어요. 저 때는 이제 뭐가 됐었냐면 2013년도죠. 13년 4월 1일. 이때 중국 정부,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거의 대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거 금지하고 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급락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저 때가 진짜 컸던 거예요. 악재는. 그 다음에 2017년도도 있는데 2017년 12월에 일본, 요건 이제 일본,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마운트 곡스 뭐예요? 해킹 사건. 이걸로 거의 뭐 8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죠. 어, 그래서 저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거 말고도 2014년도에도 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그 일본에서는 크게 두 차례 발생이 됐었고 중국에서는 한 번. 이때가 제일 컸습니다. 왜냐면 사건이 되고 막 비트코인이 뭐 50% 빠지고 막 20% 빠지고 이랬으니까 그게 며칠 만에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박살나는 수준이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2020년 이제 1월부터 사실상 스타트가 됐는데 뭐가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왔었던 뭐가 있었죠? 경기 침체. 자, 요거 때문에 비트코인이 5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데이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죠. 그죠? 거의 반타작이 났어요. 짧은 기간 안에 이게 1200만 원에 있다가 어 500 한 50만 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 단기간에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어. 한 열흘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게 대형 악재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요러한 과거에 좀 해킹 사건이 있었고 대형 악재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는 뭐 일본 거나 중국 거를 다 보진 않았지만 현재 이제 2017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중간중간에 대형 악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한번 있었어요. 거래소에 이제 우리 이쪽 거래소로 놓고 본다면 2018년도 연말 정도 되겠네요. 이때. 그죠? 2018년도 11월 때. 이때도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오는 그 동시 발생했었던 동시 발생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붕괴 직전이었어요. 붕괴 직전에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터지기 전에 그다음에 2018년도 연말에 2020년도 코로나 사건 때 다 그때 뭐가 돼 있었냐? 하락 직전에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요거는 이제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대부분 다 이게 폭락 전에 뭔가 증상들이 발생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요번에 이번에 2023년도 현재 6월에 와가지고 이거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 이걸 대형 악재로 놓고 봐야 되냐라고 따지면은 아직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르게 좀 보는 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초긴장 상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초긴장 상태라고 왜 했냐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많이 뭐 이렇게 올라갈 걸 사실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요 정도만 올라가줘도 3,500 중반을 가든지 요 자리만 가더라도 시장의 변동 사항이 갑작스럽게 확 커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코인이 좋아지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하고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악재하고 아니면 호재, 딱히 이제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있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코인 시장은 이쪽이 더 가깝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가까워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 선물 시장도 지금 대폭락 자리가 있냐? 아니면 도미노스 시장에는 대폭등 자리가 있냐? 선물 시장에는 대폭락 자리가 다시 있냐? 이걸 따져서 보니까 아직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이상하게 이번에 처음 잡힌 건데 과거에 이런 흐름들은 다 뭐가 있었다? 공통사항으로 붕괴가 되기 전에 이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갑작스러운 이걸 이제 호재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다면 이쪽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악재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미국 정부나 아니면은 뭐 이제 증권위원회에서 자꾸 이제 뭐 중국 애들을 좀 건든다는 거, 거래소들을 좀 건든다는 거 그런 부분, 어택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폴리곤 안 좋아, 뭐 폴리곤 상폐시킬 거야, 솔라나 없앨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대형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포지션은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악재들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과거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보였었던 과거의 중국이나 일본처럼 과연 우리나라 거래소를 포함해서 또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서 앞으로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빠질 만한 또 시장이 과연 올까라고 본다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향후에 나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봐요. 향후에. 근데 현재로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상 많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게 이제 뭐라 그럴까? 당연히 5대 5는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일단 85% 이상이라고 봐요. 하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15%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상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린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는 작년부터 뭐라 그랬죠? 코인 시장에 올해까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과거 2014년도, 2017년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020년도 그렇게 이제 대형 악재들이 있었을 때는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죠. 이제 코인을 막 태어나게 해가지고 걔네들을 투자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2013년도에 막 금지시켜 놓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시장은 대부분들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코인을 이제는 뭐 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인들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래저래 해서 앞으로 이 코인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좋게 많이 보고 이제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폭락, 그냥 대형 악재가 떴다 그러면 사실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4천에서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어요. 아주 크게. 그다음에 그 전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대폭락으로 그냥 내려 꽂을 수도 있었다. 근데 이때 다시 반등이 나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나서 밀렸다가 전체 뚫은 자리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악재 신경 쓰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더 열어놓자. 지금 당장 돌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대로 3,550에 대한 이런 값 자리를 최초 1단계 자리로 놓고 돌파가 나와준다면 향후 그림은 굉장히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이제 보는 거는 저런 악재들이 어차피 규정이 만들어져야 다시 터질 거고 규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물량으로 인한 대폭락으로 인해서 쏟아지면 쏟아졌지. 왜냐면 이제 규정이 생겨버리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동안에 많이 버셨던 분들은 폭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팔게끔 돼 있더라고요. 누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1,000만 원 다 가져가려고 그러지. 누가 600만 원 먹고 400만 원 세금 주면서 버틸라 그러겠어요. 일단 빼고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사태가 터지면 터지지. 지금 자체에서 당장 터질 건 없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뭐 경기 침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문제나 해킹이나 정부 규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 그런 것만 이제 좀 데미지를 받는 거고 그런 거 이외에는 특별한 건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대폭락 대형 악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래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얘만 흔들어 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가거든. 근데 요 정도에 대한 대형 악재가 지금 당장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자꾸 이제 뭐 대형 악재 이래서 주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제 폭락되기 직전의 포지션이냐 비트가 현재 놓고 봤을 때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코인들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비트코인 꺾이면 끝이 나는데 오늘부터 비트코인이 좀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살짝. 왜? 이미 한 방 떨어졌죠. 1%가. 밤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열심히 올랐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약간 조정은 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시장이 뭐 망가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3,550에 과연 도달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100만 원이면 여기서 퍼센테이지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왔을 때 과연 진짜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사건이 만들어질 건지 요걸 좀 따지는 구간을 좀 가져볼게요. 3,550에 대한 부분은 하락을 제한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4월부터 시작돼가지고 4천부터 돼가지고 지금 밀렸는데 중간에는 3,550 넘어간 점 많았죠. 이때도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하고 지금하고 따지시면 안 돼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3,450에서 3,550에 대한 모양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줄지에 따라서 요런 하락률이 없어지고 반대의 포지션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쪽으로 오히려 지금은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